정부 여당과 대통령실이 회의를 열고 다음 달 추석 명절을 앞두고 물가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성수품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명절 자금을 공급하고 또 TMF 사태로 피해를 봤던 사업자들에게도 추가 금융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관련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우선 당정은 배추, 무, 사과, 배 등 20대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 톤 공급하고 정부 할인 지원과 함께 최근 산지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쌀, 한우 등 농축수산물 선물 세트를 할인 공급하는 등 성수품 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40조 이상의 명절 자금을 신규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며 당은 위메프 티몬 사태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앙지자체 유동성 공급 규모 확대에 이어 대출금리 인하 등 추가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인천 강화군 화도면에 있는 동막해수욕장 야영구역으로 60대 남성 A씨가 몰던 차량이 돌진을 했습니다. 이 사고로 텐트 안에 있던 해수욕객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주차 도중 차가 갑자기 튀어나갔다는 A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오후 6시 50분쯤 경기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10층짜리 종합병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0여 분 만에 꺼졌고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건물 안에 연기가 차면서 환자와 간호사 등 110여 명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2층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병원 관계자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현지 시간으로 25일 새벽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선제 타격한 것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 따르면 갈란트 장관은 군 지휘관들과 만나 적이 이스라엘 북부로 로켓 수백 발을 쏠 계획이었지만 선제 공격 덕분에 50% 이상 혹은 3분의 2가량이 발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갈란트 장관은 적보다 먼저 공격을 해서 균형을 깨뜨렸다며 휴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에 대비해 군사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현지 시간 25일 대규모 공습을 주고받은 가운데 헤즈볼라의 수장이 모든 무인기가 성공적으로 발사돼 이스라엘 영국에 진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P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나스랄라는 이날 영상 연설에서 오늘 작전 결과를 평가한 후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다시 보복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나스랄라는 우리의 정밀 미사일은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피해를 입지 않았다며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의 로켓과 무인기를 모두 파괴했다는 것은 거짓 주장이라며 수십 대의 로켓 발사기만 파괴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라 오늘부터 2주 동안 개학 대비 코로나19 특별 방역 현장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9일까지 표본학교 135개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에 대해 특별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또 학교 안 감염자 관리와 방역 자원 확보 여부를 점검하고 소독 규칙을 준수하는지도 살펴본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다음 달 추석을 앞두고 물가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 톤의 명절 물품을 풀기로 했습니다. TMF 사태 등으로 피해를 봤던 소상공인과 또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40조 원 규모의 명절 자금 신규 공급도 약속했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여권이 추석 물가를 잡기 위해 배추와 무, 사과 등 20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 톤까지 풀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취임 후 2번째로 참석한 대규모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결정한 내용입니다. 야채, 과일, 축산물, 수산물 가격 상승의 경우에는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끼시는 정도가 대단히 심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도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더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면제되고 KTX, SRT 역귀송액은 최대 4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대책도 더해졌습니다. TMF 사태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당의 제안에 따라 소상공인 중소기업에는 40조 원 이상의 명절 자금을 더 공급해
대출 금리를 낮추는 등 자금 숨통을 트여주는 데 쓰기로 했습니다. 소진공, 중진공을 통해 지원한 자금의 대출 금리를 2.5%까지 인하하고 신보 기은 협약 프로그램의 보증료율을 한도와 무관하게 0.5%로 일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농축산물 수급 안정 대책도 나왔는데 정부는 먼저 하락한 쌀값을 잡기 위해 지난해 민간 재고 5만 톤을 추가로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한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대적인 할인 행사와 선물 세트 홍보 등과 함께 다음 달까지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쌀 농가 및 한우 농가는 우리 농촌을 이끌어가는 핵심 주체입니다. 정부는 생산 현장 의견 수렴과 유통업계, 소비자 단체 등과의 적극 협의를 통해 소비를 촉진하고 역대 최대 물량 지원 정책에 세수 펑크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여권은 재정적인 부분을 충분히 검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기차 화재 방지 대책으로는 배터리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배터리 인증 제도를 오는 10월부터 실시하는 한편 모든 지하주차장에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규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에 올해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한지아 수석 대변인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며 정부가 군 사기 진작과 소비 진작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시 공휴일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국방의 중요성과 국군의 존재 가치를 더욱 강조하고 장병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심 예우를 통해 장병의 자긍심을 고취할 필요성이 있다고 요청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일본 국적의 국제여객선에서 일하는 우리나라 여성 승무원 방에 일본인 남성 직원이 몰래 들어갔다가 적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부산항에 정박 중인 상태에서 벌어진 일인데 선사 측은 경찰에 신고해달라는 피해자 요청도 외면했습니다. 차상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으로 가는 국제 여객선의 승무원인 30대 A씨. 지난달 부산항에서 승객 하선을 준비하던 중 머리 손질 도구를 콘센트에 꽂아둔 사실이 떠올라 자신의 방으로 황급히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닫혀 있어야 할 방문이 열려 있었고 속옷이 들어있던 서랍장도 열린 상태였습니다. 침대 구석에 급히 숨었다가 도망친 남성은 해당 선박의 기관사인 일본인 B씨였습니다. 속옷 서랍장이 열려 있었고 침대에 누군가가 있는데 커튼을 확 치는 거예요. 제가 들어오는 소리에. 그래서 누구냐고 물었더니 대답 절대 안 해서 저도 커튼을 쳐보니까 일본인 기관사가 있었어요. 소스라치게 놀란 A씨는 사무장과 선장에게 보고하고 경찰 신고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크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게 A씨 주장입니다. 경찰 신고는 안 했으면 좋겠다면서 그래서 내가 누구 입장이냐고 하니까 회사 입장도 그렇고 자기 생각도 그렇다고. 여성 승무원 방에 몰래 들어갔던 B씨는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덕분에 다음 날 일본으로 돌아가 배에서 내렸습니다. B씨가 과거에도 자신의 방에 들어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감을 느낀 A씨는 배에서 떠나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객선을 운영하는 일본 선사는 사건 이후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승무원 객실 잠금 장치를 전자식으로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를 만나 사과하진 않았습니다. 피해자 A씨가 소속된 우리나라 회사는 다른 여성 승무원들을 상대로 입단속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는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부산항의 접안 중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비록 일본 국적 선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므로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A씨는 일본 측이 협조하지 않으면 가해자의 처벌 없이 사건이 끝날 가능성도 있지만 사건을 기록으로 남겨 우리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어제 저녁 인천 강화군에 있는 해수욕장으로 차량 한 대가 돌진해 야영객 2명이 다쳤습니다. 이 60대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바닥에 나뒹구는 텐트 주변을 경찰관들이 에워쌌습니다. 그 옆에는 자동차가 시설물을 들이받은 채 멈춰 서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인천 강화군 동막해수욕장에서 60대 남성 A씨가 몰던 전기차가 야영구역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텐트 안에 있던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단순 정상자라서 저희 병원 이송을 했는데 뭐 크게 다치진 않았고요. 경찰은 주차하다가 갑자기 차가 튀어나갔다는 A씨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병원 건물 앞에 소방차와 구급차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경기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10층짜리 종합병원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연기가 들어차면서 환자와 간호사 등 110여 명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스위치 버튼을 연신 눌러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경기 평택시 고덕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정전이 난 것은 어제 저녁 7시쯤 1,600여 세대가 1시간 넘게 불편을 겪었습니다. 갑자기 소리가 징 하면서 전부 다 전기가 차단된 것 같아요. 좀 불안해서 일단은 바로 1층으로 내려왔거든요. 아파트 측은 전력 사용량이 급증해 전기 설비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20분쯤 인천 영종도 을왕리 해수욕장에서는 갯바위에 올랐던 20대 여성이 고립됐다가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 이 여성은 석양 사진을 찍기 위해 갯바위에 올랐다가 밀물이 들어오면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어젯밤 11시 28분쯤 강원도 동해시 해상에서 규모 3.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의 진앙은 동해시 북동쪽 60km 해역으로 기상청은 소수의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진도 2의 진동이 감지됐으며 지진 피해는 없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전국 각급 학교가 상당수 2학기 개학에 들어가면서 최근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코로나19가 더 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이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교육청이 특별 점검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주까지 지속적으로 늘어왔습니다. 문제는 지난주부터 전국 초중고교가 잇따라 개학을 맞았다는 겁니다. 학생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실제 강원 지역의 한 고등학교는 개학 이후 전교생의 30%가 코로나19에 감염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증상이 있는 경우에 등교시키지 말고 학교에 나오지 못한 기간은 출석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이미 지침이 나간 상태고. 이에 교육당국은 학생들의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협의회를 열고 방역 계획을 점검한 데 이어 서울시 교육청은 앞으로 2주 동안 개학 대비 특별 방역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같은 개인 위생을 강조하고 학교 안 감염자 관리 등이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가뜩이나 전공의가 없어 병원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코로나19 환자가 늘어나는 것도 걱정을 키우는 부분입니다. 보건당국은 응급실을 찾는 경증 환자가 많다고 보고 지역 병의원에 발열 클리닉을 열고 환자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야간과 주말에 코로나19 경증 발열 환자의 응급실 내원을 줄이고 코로나19 환자가 적기에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과 동네 병원 등에 발열 클리닉을 지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하지만 응급실을 찾는 코로나19 중증 환자가 지금보다 급격히 늘어날 경우 적절한 대응이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질병청은 앞서 확진자 숫자가 이번 주 정점을 찍을 것으로 내다본 가운데 실제 확산세 추이가 어떻게 변할지 관심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네, 오늘의 경제 일정입니다. 한국은행이 주기적으로 발행하는 보고서 이슈 노트가 이번에는 머신러닝 예측을 통한 단기 물가 전망을 주제로 다룹니다. 최근 고물가 상황 속에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은 단기 물가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보고서를 통해 확인해 보시죠. 한국소비자원은 올 2분기 슈링크플레이션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합니다. 가격은 올리지 않고 제품의 양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상황 점검 결과 어떤 상품들이 적발됐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우리나라 최고의 김치를 선정합니다. 각기 다른 맛과 개성으로 똘똘 뭉친 김치 가운데 8개 수상 제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대규모 공격을 주고받은 가운데 양측 모두 성공적이라고 자평했습니다.
보복 공격은 종료됐다고 언급하는 등 양측 모두 최악의 전면전은 피하는 분위기입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지난 10월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최대 규모의 공격을 주고받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양측 모두 이번 공습이 매우 성공적이었다며 각자의 입장에서 승리를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먼저 전투기 100여 대를 출격시켜 레바논 남부의 헤즈볼라 로켓 발사대 등을 타격한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내각회의에서 이스라엘 중부의 전략적 목표물을 향해 발사한 헤즈볼라의 무인기를 모두 격추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스라엘군이 헤즈볼라가 계획한 공격을 저지하고 단거리 로켓 수천 기를 파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צה"ל יירט את כל הכטב"מים שחיזבאללה שיגר למטרה אסטרטגית במרכז הארץ. אנחנו מכים בחיזבאללה במהלומות מחץ מפתיעות. 하지만 이스라엘의 선제 타격 직후 곧바로 대규모 무인기와 로켓 공격을 가한 헤즈볼라는 보복 공격을 계획대로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는 작전의 주요 목표는 이스라엘의 주요 군사정보기지인 글릴롯이었다며 모든 드론이 성공적으로 발사돼 이스라엘 영공에 진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لم يكن لدينا نية استخدام هذه الصواريخ حاليا ولكن قد نستخدمها في المستقبل أو في 국제사회가 양측 모두의 자제를 호소한 가운데 양측 모두 전면전으로 확산하는 것은 일단 피하는 분위기입니다. 양측이 각자의 입장에서 승리를 거뒀다고 자평하고 있는 점, 공습이 일단은 종료됐다는 언급을 한 점 등이 그 이유라고 뉴욕타임스는 분석했습니다. يعني اليوم لما بتجيك رسالة بقول لك تمت الضربة وانتهت بنجاح وبعدين المشاورات بالقاهرة ماشية اليوم وبكرة بدها تستكمل أنا بعتقد رايحين نحو التهدئة عم نحكي على نطاق المعركة العسكرية. 이번 공방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을 목표로 한 고위급 회담이 이집트에서 재개된 가운데 벌어져 협상의 향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김지한입니다. 네,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지난주 전당대회 효과에 힘입어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지지율 격차를 7%포인트까지 벌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여성 유권자들의 해리스 지지세가 강력한 것으로 나타나자 트럼프 측은 낙태 금지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I accept your nomination to b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민주당 전당대회 전후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해리스의 뚜렷한 우위가 확인됐습니다. 해리스가 50%, 트럼프 43%로 7%포인트 격차를 보였습니다. 해리스는 민주당이나 공화당이 아닌 무당층에서 38대 33으로 우위를 보였고 특히 여성 유권자 사이에서는 56대 38로 18%포인트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트럼프 측은 여성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전국적인 낙태 금지법에 반대한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은 마음이 급해진 트럼프의 눈속임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hat you will not impose a federal ban on abortion. I can absolutely commit that, Kristen, and Donald Trump has been as clear about that as possible. I think it's important to step back and say, what has Donald Trump actually said on the abortion question? American women are not stupid, and we are not going to trust the futures of our daughters and granddaughters to two men who have openly bragged about blocking access to abortion. 해리스의 기세는 선거자금 모금에서도 확인돼 출마 이후 7천억 원을 모았고 지난주 전당대회 나흘 동안만 1,000억 원을 모금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제3후보였던 케네디 주니어의 후보직 사퇴로 인한 여론 변화는 여전히 변수입니다. 7%포인트 격차를 보인 여론조사는 케네디가 대선을 포기한 지난주 금요일 이전에 이뤄졌습니다. And now to throw my support to President Trump. The causes were free speech, the war in Ukraine, and the war on our children. 본격적인 대선 맞대결 체제로 돌입한 이번 주 해리스는 버스 투어로 남부 선벨트인 조지아주를 찾고 트럼프는 북부 러스트벨트인 위스콘신과 펜실베니아주에서 유세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네, 우크라이나군의 공습으로 접경 지역인 벨고로드주의 한 마을에서 민간인 17명이 다치거나 숨졌다고 러시아 측이 주장했습니다.
바체슬라프 글라드코프 벨로고드 주지사는 현지 시간 25일 SNS를 통해 우크라이나군의 포격으로 민간인 5명이 숨지고 12명이 부상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남서부 벨고로드는 지난 6일부터 우크라이나군이 기습 공격한 쿠르스크에 인접한 곳으로 이 지역에 무인기 공습이 잇따르자 러시아는 연방 차원의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네, 오늘도 곳곳에서 열대야를 기록하겠고 한낮에는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더위 속 곳곳에는 기습적인 소나기 예보가 나와 있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어느덧 8월의 마지막 주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밤낮 없는 더위는 여전하다고요? 네, 한 주의 시작인 오늘도 더위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5.7도로 하루 만에 다시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고요. 한낮에는 31도까지 올라 어제보다는 조금 낮겠지만 여전히 예년보다는 높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부산 26.3도, 제주도 26.2도로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31도, 광주와 대구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네, 오늘도 더위 속에 어김없이 소나기 소식이 있네요. 네, 오늘도 나오실 때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전부터 저녁 사이 영남 지방에 최고 4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오늘 서울 등 전국이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까지 충남과 호남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출근길 운전하시는 분들은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네, 끝으로 이번 주 더위 전망 어떨까요? 네, 이번 주 더위는 일본으로 북상하는 태풍 산산이 변수가 되겠습니다. 태풍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 주 중반쯤 일시적으로 찬 공기가 유입되며 열대야가 주춤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가을이 시작되는 9월 초반에도 열대야와 30도 안팎의 늦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스라엘과 레바논 친이란 무장 세력 헤즈볼라가 대규모 공습을 주고받으면서 전면 충돌했습니다. 네, 지금은 일단 양측의 공격을 멈춘 상태인데요. 앞으로 중동 정세가 어떻게 움직일지 또 흘러갈지 백승훈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불안불안했던 중동 정세에 결국 무력 충돌이 벌어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과 이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충돌인데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을 하면서 일어났죠? 네네, 이스라엘 현지 시각 25일 새벽에 대규모 공습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충돌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헤즈볼라 로켓 공격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고 도발 15분 전에 100대 전폭기를 투입한 선제 공격으로 레바논 남부 40여 곳 수천 개 미사일 로켓 발사대 원점을 타격했다고 밝혔죠. 선제 공격을 당한 헤즈볼라는 곡 320발의 카투사 로켓과 드론 공격을 응수하면서 11곳
군사시설에 대한 공격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양측에서 서로 좀 심각하게 그 대규모 교전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예. 지금 새벽에 시작됐던 양측의 공방, 오후가 되기 전에 일단 잦아든 모습인데 양측 다 전면전은 지금 자제하는 모습인 것 같네요. 네네, 상당한 규모의 공격을 주고받았지만 피해자 수가 상당히 적거든요. 왜냐하면 네. 이스라엘 측도 지금 1명의 사상자, 2명의 부상자, 그리고 헤즈볼라 측에서도 2명의 사상자, 1명의 부상자가 났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어서 양측의 피해는 그 교전 규모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간항공국도 원래 텔아비브 벤구리온 국제공항 항공편 운항을 일시 중단했었는데 네. 이 교전 이후에 지금 이것을 풀어서 이착륙은 지금 재개된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그 교전은 일단락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양측은 일단 서로 유리하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좀 공격을 공격을 막았다. 그리고 헤즈볼라 쪽은 성공적으로 보복을 했다라는 건데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번에 갈란트 장관,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이미 밝혔죠.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미리 그 군사 도발, 공격을 당할 것을 이미 포착하고 대규모 그 공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자기네들이 100대 전폭기를 이용해서 40여 곳, 그 수천여 개의 그 헤즈볼라 그 미사일 발사대를 원점 타격함으로써 그렇게 선제 공격한 덕에 50% 아니면 더 나가서 3분의 2 정도 헤즈볼라가 계획했던 미사일 공격을 막았다, 미사일 드론 공격을 막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었는데요. 지금 여태까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워낙 지금 10월 7일, 작년 10월 7일 자신들의 그 안보 공백, 자기네들이 하마스의 공격을 막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 상당수 부분 막아냈다라고 해서 자신들이 승리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헤즈볼라 측에서는 어찌됐건 자신들이 발상했던 자기네들이 기습 공격을 받았지만 곧바로 응전을 가했고 320여 개의 그 미사일과 카투사 로켓과 드론이 자기네들이 계획했던 11곳의 이스라엘 군사시설을 타격하는 데는 성공했다. 뭐 피해자 수는 많지 않지만 그래서 양측이 서로 자신들의 군사작전이 성공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국제사회 역시 양측의 전면전으로 번지면 안 된다 이렇게 자제를 촉구하고 있는데 국제사회 움직임도 좀 짚어주시죠. 네, 유엔 입장에서는 유엔 특히 레바논 특별조정관실과 그 유엔 평화유지군에서는 더 이상의 확전은 하면 안 된다라고 밝힌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스라엘 하마스 지금 평화협정을 중재해온 이집트 외무부 역시 새로운 전쟁, 그 확전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레바논 안에서는 좀 안정을 좀 추구했으면 좋겠다 이미 밝힌 상황입니다. 또 미국 입장에서 보면 가장 지금 확전을 막을 수 있는 국가는 그리고 그런 키를 쥐고 있는 국가는 미국이거든요. 물론 이제 비판은 받고 있지만 그래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이 이스라엘이 자국을 방어할 권리 그리고 이란과 영내 이란의 협력 그 프록시 세력의 위협에 맞서 이스라엘의 방어를 미국이 적극적으로 돕겠다라고 이렇게 밝히면서 확전을 막는 모습은 보여줬지만 그 외신에 대한 발표를 통해서 요번에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과 그 본토 공격에 있어서는 미국이 어떠한 정보나 어떠한 무기나 어떠한 그 도움도 주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그 정제된 메시지인데요. 즉 이스라엘 본토에 대한 공격은 미국이 가서 막아주겠지만 그 외의 것들은 우리가 더 확전하는 것을 우리가 막겠다 이런 메시지도 선명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예. 이 중동에서 전쟁에 대한 굉장히 우려가 커지는 게 전면전이 벌어지면은 뭐 인명피해, 수많은 인명피해도 좀 우려지만 원유 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굉장히 크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이미 그 블룸버그에서는 그 전쟁의 극대화가 돼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게 되면 배럴당 $150. 그다음에 뭐 그 이코노미스트지 밑에 있는 이코노믹 인텔리전스 유닛 EIU에서는 $130 올라간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소위 말해서
해송 석유 원유 물동량의 가장 큰 목을 차지하고 있는 그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을 때 벌어지는 그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예. 그 호르무즈 해협을 막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도 전쟁의 극대화가 돼서 전면전이 돼서 마지막 엔드 게임을 할 때나 벌어질 일이라서 이렇게 너무 걱정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잘 지양해야 되고요. 또 지금 한 가지 좀 우리가 확전에 대해서 조금 안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제 미국이 그 핵 추진 항공모함 아브라함 링컨함을 보냈습니다. 예. 원래는 원래 있었던 시어도 루즈벨트 항모와 그 임무 교대를 위해서 보냈는데 미국이 이번 그 도발 사건을 보고 우리는 항모 2대를 그냥 배치해서 거기 있겠다라는 발표를 했거든요. 그 말은 이란 입장에서도 그런 식의 정말 그 끝장을 보는 확전을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그 석유값 상승이라든지 이런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다든지 그런 최악의 상황은 가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외신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확전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주시기도 했고 또 지금 충돌이 또 잦아들기도 했고요. 하지만 또 안심할 수는 없는 게 헤즈볼라가 지금 추가 공격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중동에 다시 대규모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란과 지금 소위 말하는 그 저항의 축 세력이죠. 헤즈볼라, 후티, 그다음에 다양한 시아 민병대들은 지금 고민이 깊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찌됐건 이스라엘한테 한번 공격을 받은 상태고 자신들의 최고 지도자들이 죽은 상황에서 자신들이 어떠한 그 보복 조치는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자기네들의 그 면세우기라고 할 수 있는 페이스 세이빙 매너 정도로 해서 요번에 우리가 공격을 성공했다. 그래서 1단계 공격은 우리가 마무리를 했다, 성공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요는 이겁니다. 과연 자신들 그 헤즈볼라나 그 저항의 축이라고 하는 세력들이 지금 요번에 이스라엘에 대한 감행한 공격을 나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을 한 것으로 여길지 아니면 요거보다는 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지 자신들의 그 구심력을 높일 수 있을지 그런 것들에 대한 아마 판단을 할 건데 만약에 이걸 더 나아가서 아니다 이게 부족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다른 도발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과의 그 확전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지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지금 그런 불확실성들이 우리들한테 걱정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지금까지 놓여진 상황을 봤을 때 확전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헤즈볼라의 확전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라고 짚어주셨는데 또 하나 이제 불확실성에 이란이 앞서서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을 시사를 했잖아요. 지금 3주 동안에는 일단 움직임이 없는데 언제 공격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앞으로도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란 변수가 지금 가장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찌됐건 일단락이 됐는데 지금 그 이란 입장에서는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되고 나서 자신들이 지금 가장 큰 외교 정책, 외교 안보 정책이 자신들에게 부과된 경제 제재를 없애야 되는 게 1순위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전략적 인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이란 본토 내의 요인 암살 혹은 중요 시설 폭파 같은 일을 벌인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 강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는 그동안 지금 보여줬던 신중한 행보 자체에 대한 비판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자신들의 국가 위신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 그 대리전 세력으로 자신들이 이렇게 데리고 있는 후티라든지 헤즈볼라든지 이런 그 자신들의 그런 그 명이 먹히기 위해서는 나름 어느 정도 이 국가 위신 추락을 막아야 되고 자신들이 이스라엘에 대항해서 이런 군사 작전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도 되고 그런 그 결단력도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아마 근데 그렇게 된다면 이란 입장에서는 또 다른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상황에서 이 공격을 받았을 때 다시 되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주신 것처럼 이란이 어느 정도 공격은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공격이 늦춰지고 있는 것은 자신들이 잘못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한테 더 명분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머리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걱정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지금 이란이 자신들의 위신을 세우기 위해서 나름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그런 도발 행위를 했을 때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올지, 또 그것이 어떠한 확전으로 이어질지가 가장 큰 지금 상황에서는 확전에 가장 걱정되는 부분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충돌에 따른 또 중동 정세를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함께 진단해봤습니다.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파키스탄에서 버스가 계곡에 추락하는 사고가 잇따라 벌어졌습니다. 두 사고로 30여 명이 숨졌는데 희생자 대부분은 이슬람 시아파 최대 종교 행사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이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 버스가 뒤집힌 채 방치돼 있습니다. 버스 앞부분은 충돌의 충격으로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파키스탄 남서부에서 도로를 달리던 버스가 계곡으로 추락한 겁니다. 경찰은 제동 장치가 고장나 운전사가 속도를 줄이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40여 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जाम बहक और जख्मियों का ताल्लुक गुजरानवाला और लाहौर से है। ये बस ज़ायरीन की थी, ईरान से वापस पाकिस्तान मतलब कराची की तरफ ट्रैवल कर रहे थे। 이 사고 후 몇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버스가 계곡으로 추락하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차량 주변에는 승객들의 물건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망자만 20여 명에 이릅니다. 돌아온 유해를 지켜보며 가족들은 눈물을 감추지 못합니다. ये बहुत बड़ा अलमनाक हादसा था जो बड़े अरसे के बाद इस तरह का बहुत कर्मनाक हादसा हर आंख अश्वार है. 지난 20일에도 파키스탄 순례객이 탄 버스가 뒤집혀 28명이 숨졌습니다. 이라크 남부 카르발라에서 열리는 시아파 최대의 종교 행사 아르바인에는 매년 무슬림 1,000만 명 이상이 찾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을 오가는 순례객들은 부실한 도로 관리와 규정을 어긴 운행 등 고질적인 문제로 사고 위험에 노출돼 왔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호주 시드니 교회에서 지난 4월에 이어 또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4명이 다쳤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지 시간 25일 오전 9시쯤 시드니 남쪽 교회의 한 고속도로 교차로에서 일어난 차량 충돌 현장에서 칼을 든 범인이 자해로 다친 채 도주하고 있어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성 경찰관 1명과 부딪힌 자동차에 있던 여성 1명도 자상을 입는 등 모두 4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해상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중국과 필리핀 선박이 엿새 만에 또 충돌했습니다. 중국 해경은 현지 시각 어제 낮 2시 12분쯤 필리핀 선박이 통제를 거부하고 정상적으로 법 집행 중인 중국 함정을 고의로 들이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인도주의의 기초에 물에 빠진 필리핀 인원을 즉시 구조했다며 책임은 완전히 필리핀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랑스 남부 유대교 회당에서 발생한 폭발 사건의 용의자가 총격전 끝에 체포됐습니다. 대테러 검찰청은 현지 시간 24일 저녁 프랑스 도시 님에서 용의자 남성 1명을 경찰이 체포했다고 밝혔는데요. 용의자는 프랑스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30대 알제리인인데 체포되는 과정에서 총격전까지 벌이다 다쳤지만 위독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의자는 팔레스타인 국기를 소지하고 있었고 차 안에 있던 휘발유병 때문에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독일 서부 축제 행사장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3명을 숨지게 한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됐다고 로이터와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23일 졸링겐 시내 중심가에서 괴한의 칼부림 공격으로 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으며 용의자는 현장에서 달아난 바 있습니다. 로일 장관은 붙잡힌 용의자가 앞서 수색했던 난민 수용소에 있었으며 증거도 압수했다고 밝혔는데요. 현지 매체는 이번 용의자는 26세 시리아인으로 2022년 12월 독일에와 망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그랜드 캐니언 국립공원에서 홍수가 발생해 관광객 1명이 실종되고 여러 명이 고립됐습니다. 국립공원 당국은 이틀 전 하바스크릭 부근에서 하이킹을 하던 30대 여성이 갑자기 불어난 강물에 휩쓸려 실종됐다고 밝혔는데요. 또 그랜드 캐니언 대표적 관광 명소인 하바스파이 폭포 부근에서 등산객 여러 명이 고립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보험금을 청구했더니 보험사 측에서 보험 사기를 의심하면서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는 제보가 YTN에 들어왔습니다. 보험 사기가 의심이 되면 경찰에 신고하면 될 텐데 계약 해지를 요구한 이유가 궁금해지는 대목인데요. 전문가들은 보험 사기 의심 사건을 계약 해지로 덮고 넘어가려는 관행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제보는 Y 양동훈 기자입니다. A씨의 남편은 지난달 9일 도로변 연석을 치는 단독 사고를 냈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조수석에 있던 A씨가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고 가입해뒀던 운전자 보험을 통해 치료비를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 측 손해사정 담당자가 시키는 대로 각종 서류를 떼서 제출했더니 보험을 해지해달라는 요구가 돌아왔습니다. 오셔서 이제 이것저것 계속 이제 묻는 거 보니까 좀 사기를 의심하는 것 같으시더라고요. 저희는 사기가 아니고 진짜 사고가 나서 청구를 한 건데 이거를 해지를 해야 되는지도.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던 A씨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자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민원을 철회해달라며 보험사에서 선물 세트까지 들고 찾아왔는데 A씨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부상이 있으면 벌점이랑 이런 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까지 해서 이제 피해자 제 이름으로 해서 서류를 다시 가지고 왔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민원만 취하해달라고 오신 게 많이 화가 나더라고요. 보험사는 A씨 부부가 여러 번 보험금을 청구한 기록이 있고 보험도 중복해 드러나 손해사정법인에서 보험 사기를 의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계약 해지를 요구한 건 잘못된 조치라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보험사는 이런 상황을 몰랐고 손해사정을 맡긴 외부 법인이 일 처리를 잘못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보험 사기를 의심하려면 사고 횟수와 중복 보험 외에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또 보험 사기가 의심됐다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진실을 밝혀야지 다짜고짜 보험 해지를 요구한 것도 문제라고 말합니다. 보험 사기 의심 사건을 손쉽게 덮고 넘어가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사고 피해자는 억울하게 보험금을 못 받고 정작 보험 사기 사건은 수사기관에 적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보험 사기를 치는 사람이 처벌을 받지 않고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추가적인 보험 사기 사건도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선량한 소비자들의 보험료 상승으로 결국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손해사정 담당 법인에 보험 해지를 권유한 직원의 업무 배제를 요구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산속 공원에 운동기구를 설치해둔 산속의 헬스장, 이른바 산스장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공원에 설치된 철봉이 끊어져 추락하면서 순간 기억을 잃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산스장은 어르신들도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표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중년 남성 주변을 둘러싸고 몸 상태를 확인합니다. 멍한 표정의 남성은 허리 통증을 호소합니다. 목은 안 아프세요? 예, 목은 괜찮아요. 산속공원에서 운동하던 50대 남성 A씨는 철봉이 끊어지면서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A씨가 매달렸던 철봉인데요. 운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이곳 손잡이 부분이 갑자기 떨어져 내렸고 바닥에 대리석 부분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5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지금은 회복했지만 사고 직후에는 떨어지던 순간은 물론 구급대원들과 대화를 나눈 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방관님들께서 오셔서 체크했다고 하는데 저는 소방관님들을 본 기억이 없어요. 10초간 압박을 하는데 이게 10초 후에 숨이 탁 트이더라고요. 지금이 몇 월 달이냐 물으니까 한참을 대답을 못 하더니 5월인가 6월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원을 관리하는 관악구청은 철봉을 설치한 지 반년도 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사고를 계기로 관내에 있는 야외운동기구 상태를 전수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3월에 설치했습니다. 제품이 완제품으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그 내부 용접까지는 저희가 확인할 수 없었고, 앞서 지난 5월에는 서울 양천구에서 야외에 설치된 운동시설을 이용하던 60대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유족은 운동기구가 고장나 있었다며 관리 소홀로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는데 현장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운 것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운동하다가 기계가 잘못해서 팍 소리가 나서 팍 소리가 난 거 보고 본인들은 이제 알게 됐다고. 산트장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야외 운동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이 많은 만큼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점검에 더 신경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표정호입니다. 졸업증명서를 비롯한 대학의 증명서는 비단 취업준비생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이 상당 기간 필요한 서류인데요. 이 대학 증명서 시장에서 무려 7년 동안 담합한 업체들이 적발돼 과징금 11억 원을 부과받게 됐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졸업증명서나 성적증명서, 재학, 휴학증명서 등 대학증명서는 10여 종에 이릅니다. 한 통에 몇천 원 안 하지만 취업준비생은 물론 온 국민이 오랜 기간 떼야 하는 서류입니다. 지난 2022년 한 해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것만 550만 통, 100억여 원 규모입니다. 한 학기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발급을 받고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할 때나 면접용의 이제 제출 서류로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휴학 때 그런 재학 증명서 그리고 성적 증명서 그런 거 필요한 거. 왜요? 저 인턴 때문에. 대학 증명서 발급 대행 시장은 아이엔텍과 CI테크, 한국정보인증 세 회사가 9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대학들이 최저까지 한 사업자를 대행사로 선정해 경쟁이 심화하자 세 회사는 2015년부터 담합을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증명발급 대행 수수료를 한 통에 1,000원으로 하고 대학에 증명발급기 무상기증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른 회사가 거래하는 대학의 영업도 금지했습니다. 세 회사는 대학에 문의가 들어오면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견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높은 금액을 써냈습니다. 경쟁이 사라진 결과 증명발급 대행 수수료는 3개 회사가 똑같아졌고 증명발급기는 최대 2.7배 비싸졌습니다. 공정위는 세 회사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억 6,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대학교 증명발급 서비스 공급 시장에서 약 7년간 대학교의 재정 낭비 및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초래한 담합을 적발 제재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향후에 해당 시장에서의 담합 관행을 개선하고 나아가 기술 혁신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회사 직원도 최대 30억 원인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강조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팀원과 위메프의 미정산 금액이 1조 3천억 원인 것으로 최종 집계가 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2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열린 TMF 사태 관련 관계부처 TF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피해 업체 수는 4만 8천여 개로 추산을 했는데 미정산 금액 1억 원 이상 업체가 981곳으로 미정산 금액의 88%가 집중돼 있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네,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올해 8월이 역대 가장 더웠던 8월로 기록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일본으로 북상하고 있는 10호 태풍 산산이 이번 주 무더위의 변수입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8월이 아직 일주일 남은 가운데 이번 달 전국 폭염일수가 최악의 더위로 꼽히는 2018년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폭염일, 즉 최고 기온 33도 이상인 날이 이번 달 24일 가운데 14.8일로 60%가 넘었습니다. 역대 1위는 2016년의 16.6일로 더위가 늦게 찾아와 8월 한 달 기승을 부렸던 해였습니다. 여름철 전체로 기간을 넓혀도 올해 폭염일수는 기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폭염일수는 22일로 2016년과 함께 역대 공동 세 번째입니다. 다가오는 한 주도 덥고 올해는 9월 늦더위까지 예상돼 한반도의 최악 더위를 상징하는 2018년과 1994년 기록을 넘볼 전망입니다.
이번 주 더위 변수는 북상하는 10호 태풍 산산입니다. 이번 주 중반쯤 일본에 상륙할 걸로 보이는데 이로 인해 찬 공기가 유입돼 무더위가 일시적으로 누그러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유입되는 고온 다습한 공기의 영향으로 해안과 도심을 중심으로 열대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이 이어지겠으나 중후반에는 일본 열도로 북상하는 제10호 태풍 산산의 영향으로 기온 변동성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서울 열대야 최저 기록은 기준의 0.1도 모자라 34일에서 중단됐지만 밤더위는 여전합니다. 최다 기록도 37일로 이미 1994년에 36일을 경신했는데 앞으로도 밤 최저 기온이 25도를 넘는 날이 계속될 예정이라 2위와의 격차를 더 벌릴 가능성이 큽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중반 이후 더위가 잠시 누그러질 수 있지만 대기 상층의 티베트 고기압이 확장하고 더운 서풍과 남풍이 불겠다며 9월 늦더위도 예보한 상황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네, 이렇게 계속되는 무더위에 온열 질환 누적 환자가 3,100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그제 하루 발생한 온열 질환자가 40명으로 지난 5월 20일 이후 현재까지 모두 3,133명의 환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그제 하루 사망자도 1명 추가돼서 누적 사망자 수는 29명을 기록했습니다. 선임 과정에서 여러 논란에 휩싸인 축구대표팀 홍명보 감독이 처음으로 소집 명단을 발표합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오늘 오전 11시 월드컵 3차 예선에 출전할 A 대표팀 명단을 공개합니다. 대표팀 주장 손흥민과 황희찬, 이강인 등 유럽파가 대거 이름을 올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양민혁과 주민규를 포함해 K리그에서는 어떤 선수들이 발탁될지도 관심입니다. 홍명보 감독은 앞서 포르투갈 출신의 주앙 아로소를 수석 코치 겸 전술 코치로 영입하면서 코칭 스태프를 꾸렸습니다. 홍명보는 다음 달 5일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팔레스타인과 월드컵 3차 예선을 치를 예정입니다. 프로야구 한화가 두산과의 주말 3연전을 모두 쓸어 담으면서 가을 야구 희망을 이어갔습니다. 괴물 투수 류현진이 7이닝 동안 1점만 내주고 버티면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김영수 기자입니다. 하나와 두산은 경기 중반까지 한 점씩 주고받았습니다. 에이스 류현진과 일선발 발라조빅의 투수전으로 흘러가던 6회, 팽팽하던 균형이 깨졌습니다. 장진혁이 발라조빅의 공을 받아쳐 우중간을 크게 가르는 적시타를 날렸습니다. 9회 한 점을 추가한 한화는 주말 3연전을 모두 쓸어 담았습니다. 두산을 상대로 한 스윕은 19년 만입니다. 류현진은 4회 김재환에게 솔로포를 내줬지만 추가 실점 없이 7회까지 마운드를 지켰습니다. 한화는 가을 야구에 대한 희망의 불씨를 조금 더 키웠습니다. 네, 제가 할 수 있는 거 주어진 것만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선발 투수니까 선발 투수가 할 수 있는 역할만 하려고 항상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승세를 탔던 KT는 SSG의 덜미를 잡혔습니다. 6회 강백호의 2타점 적시타 등을 묶어 한 점 차 역전을 만들어냈지만 6회 말과 7회 말 각각 한 점씩 내줘 재역전을 허용하며 연승 행진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SSG의 앤더슨은 선발 타자 9명에게 모두 삼진을 빼앗으며 역대 37번째 진기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삼성과 2위 경쟁으로 갈 길이 바쁜 LG는 또 키움에 일격을 당하며 위닝 시리즈를 내줬습니다. 133일 만에 울분의 2타점을 터뜨린 이형종이 친정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